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회계 전문인 김상태 공인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이렇게 모처럼 또 저희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요. 우리 회계사님 먼저 우리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그 용띠라는데 네. 용띠는 여러 사람들이 큰 꿈을 꾼답니다. 그렇죠. 부귀영화, 예. 운수대통 이러한 꿈을 꾸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취하고 또 다시 말하자면 예. 우리가 기원하는 마음에서 다 그 은총과 축복을 받는 마음에서 다시 이 용띠해 맞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또 세금 시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상태 그 공인회계사님은 이곳 지역,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서 벌써 많이 알려진 그 회계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그 김상태 회계사님의 그 회사의 그동안의 연혁과 지금 그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ST킹 컴퍼니 LLC CPA 폼으로서 김상태 공인회계사 기업 대표이사로 그동안 30년 동안 워싱턴, 버지니아, 볼티모어에서 회계, 세무보고, 경영상담으로서 그 보고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고객을 위해서 특별 해결책을 항상 마련해드리고 김상태를 만나면 절대 손해를 안 보고 주는 것에 100배의 혜택과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항상 저는 노력을 해서 많은 커스터머를 서브해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세금 보고가 이제 아주 요즘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번 하면서도 사실은 또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많은데 오늘 귀한 내용 말씀을 많이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떻게 지금 김상태 회계사님의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그 회계 업무의 범위랄과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잠깐 제 경력을 말하면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과를 나오고 미국 뉴욕에 있는 시라큐스 유니버시티에서 회계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에서 7년간 회계 감독관과 중역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CPA 시험에 한 번에 다 합격하고 난 뒤에 제가 30년 전에 회계업을 실버스프링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주로 회계 감사, 경영진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뭐냐? 장부정리, 페이롤, 빌링,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세무보고, 그리고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개인 세무보고, 그리고 모든 사업체를 사고 팔 때 되는 진단, 은행 융자, 파이낸셜 에이드, 그리고 푸시댐플 어플리케이션, 소수민족이 갖고 있는 특별 권한 계약서 등등 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 관한 그런 자료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 세금 보고는 물론 또 이제 회사 또 나아가서 또 학자금 융자 모든 걸 다 망라한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CPA는 마치 여러가지 재정에 자기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파이낸셜리들 가정 문제, 이혼, 결혼, 누구든지 결혼하고 죽고, 유언한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확장한다, 다 CPA를 만나서 상의를 하자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보고뿐만 아니라 재정 담당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여러 가지 자산을 증진시키는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 왔는데요. 요즘 또 새로운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세금 보고할 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들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금 보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거는 IRS나 주정부로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경기가 어려운데 돈을 좀 빨리 받을 수 없을까? 그렇죠. 다 회계사한테 전하는 게 그게 제일 큰 전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류를 준비할 때 그걸 잘 주셔야 합니다. 첫째, 이름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사회보장번호를 잘 줘야 되는데 사회보장번호를 잘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퇴자금 할 때 받는 은퇴자금에서 그게 빠지게 됩니다.
네. 빠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환불금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또 그게 또 중요하니까 항상 그 이름하고 소셜시키는 넘버를 잘 정리해서 기록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소가 또 중요합니다. 네네. 그 어느 분은 야, 내가 세금을 몇천 불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안 올까? 이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몇 개월을 기다립니다. 눈이 빠지게 우체국이 기다리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IRS 전화 걸어보십시오. 그럼 IRS에 걸면 당신이 주소가 틀렸어, 집코드가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몇천 불이 안 오면 급히 쓸 건 있는데 이렇게 애를 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소와 집코드를 정확해서, IRS는 절대 그것을 보관하고 있지 어디다 포워딩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소와 집코드를 해서 그 환불금을 조속히 받으시려면 이런 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IRS에서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알려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 하나라든지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겠네요, 그게. 그것도 세금 보고할 때 여러분이 난 세금 보고를 다 했어.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끝냈어요. 근데 어느 분은 2년 후에 보면 세금이 뻥 나와버립니다. 그럼 내가 생각도 했는데 왜 이렇게 세금 보고가 나왔어? 급히 회계사에 따라옵니다. 보면은 이분이 그 세금의 이자 받은 거, 그 이자 받은 걸 잊어버렸든지 은행에서 안 줬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텍스 안 주고 하는 10-9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안 줬습니다. 근데 IRS는 다 받아갖고 몇천 불 세금을 딱 매겨봅니다. 이거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IRS 기록이 다 있어갖고 IRS는 2년 후에 그 더블 세금, 이중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일한 데서는 그 세금 고지서를 꼭 받으시고, 은행이나 10-9을 꼭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벌금까지 해서 막중한 세금을 묻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부과가 된다는 얘기네요.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주셔야 할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 모기지 이자가 2만 불이다. 이런데 이 세금이 힘들고 또 돈 내기가 힘들면 어느 분은 2만 불 내지 3만 불을 보고옵니다. 그런데 그 IRS의 그 모기지가 2만 불 이자가 있으면 IRS 기록이 딱 나가 있는데, 2만 불 세금하면 IRS는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명이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2만 불이나 3만 불 넣으면 이게 감사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모기지가 2만 불이 되면 거기에 되게 3배, 되게 3배로 계산합니다. 6만 불 정도 보고를 해야지 2만 불이나 3만 불 정도라면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되니까 이것에 또한 또 중요한 염두를 써가지고 잘 보고하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IRS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선에서 그게 나와야지 그 이해가 된다면 거의 또 다시 그 부과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거 예를 들면 어느 분이요 또 5만 불 세금, 5만 불이 내 인캅이다. 그래서 5만 불을 탁 그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가 걸렸습니다. 근데 감사의 IRS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다 가져나갑니다. 그걸 가져가다 보니까 집화실 보니까 8만 불이 됐습니다. 그럼 이 3만 불은 어디서 나왔냐? IRS 묻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크레딧 카드에서 빌렸거나, 또는 누가 빌려줬거나, 또는 누가 기부금을 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속였거나,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네요. 이런 것을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감사가 걸릴 때 문제가 되니까 항상 이 세금 보고를 할 때 자기 인컴이 5만 불이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고 염두를 또 두셔야 됩니다. 네, 아주 뭐 쉽게 설명해서 저희들이 잘 알아듣기 쉬울 것 같고요.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특별히 이제 그 미국에서 그동안 물론 있었던 법이긴 했지만은 이제 해외 자산, 뭐 부동산 포함해서 계좌, 해외에 있는 계좌까지 해서 이제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것 가지고 이제 그 동포사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꼭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건지, 또 신고해서 거꾸로 또 불이익도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미국은 지금 이 적자 예산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1.5 트릴리언, 1.3 트릴리언이나 1.5 트릴리언들 매년 적자를 메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메기 위해서 그 IRS는 눈을 크게 뜨고 세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외 구자에 대한 그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제한 세금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세금 수입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00불 이상의 그 현금이나 증권이나 또는 반드나
또는 보험이나 어느 그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보고를 안 하면 감사하게 6년까지 돌아가서 세금을 매기고 벌금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 네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받아서 이건 내가 보고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영주권이나 네네.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집세 소득이 있다. 네네.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어느 분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세가 있어. 그 전세 뭐 돈도 안 받고 다시 돌려주는데 왜 세금 그렇죠. 보고를 해? 예. 아닙니다. 전세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뒷받침에 이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보고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을 보고 안 하면 감사 걸칠 때는 그 벌금이 또 막중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안 했는데 미국이 적자 예산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하고 또 4월 10월까지는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이득 또 그 은행에 대한 이득 이런 것을 꼭 1040에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럼 2012년도부터도 또 그게 따로 세금 보고에 또 특별한 사항으로 이제 첨가돼서 이제 보고가 돼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월 15일까지 할 때 예. 이런 집세독이나 이자소득 외국에 있는 건 반드시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 이거 보고를 안 하고 또 회계사가 묻지 않거나 보고하면 회계사까지 처벌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공인 회계사든지 본인이 같이 하는 회계사님께 잘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이것 외에 또 특별한 세법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내용이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주 간단한 거로는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공제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보고할 때 11,600불까지 결혼한 세금은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개인은 5,800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있는 분은 19,000불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 19,000불까지 두 부부가 애가 없는 것은 세금을 안 내지만은 대개 돌려받기 때문에 꼭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 여러분이 텍스를 안 떼고 받는 1099, 600불이 넘는 경우에 반드시 또 이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할 때는 특히 그 600불 이상 넘는 걸 보고할 때는 또 세금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 자녀당 17살 아래인 경우는 1,000불의 차일드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셜 시킨 넘버와 17살 아래 있는 자녀를 보고해서 차일드 크레딧을 받고 또 소득이 대개 15,000불이고 자녀가 17살 아래인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소득이 굉장히 몇천 불이 나옵니다. 그래요? 15,000불이고 자녀가 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막 몇천 불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소셜 시킨 넘버 이런 언더인컴을 받기는 잘 기록을 해서 이런 그 누락되는 길이 없기를 또 바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뭐 그거를 챙겨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게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연말 세금 보고를 할 때 여러분이 그 돈을 버는 법 중에 하나는 월급을 제대로 버는 방법이 있고 그 월급을 제대로 보고하면 여러분들이 60이나 65일 때 좋은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나옵니다. 보통 일할 땐 내가 월급을 많이 보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 이 세금 내가 은퇴자금 안 받아. 다 이런 사람도 62살, 65살, 66살은 다 그런 것만 찾습니다. 월급을 많이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매년 은퇴자금을 넣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당 은퇴자금은 여러분들이 증권이나 반드나 머니마켓 시스템이나 대개 은행이나 브로커지 보면 5,000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50살 넘은 사람은 6,000불까지 하고 그리고 조그만 사업체를 가고 있는 사람은 그 심플 플랜을 해서 11,500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500불까지 할 수 있고 또 그 50살이 넘은 분은 14,000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401k를 해야 되느냐 안 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401k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버는 밤중에 또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401k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개 401k를 하시면 매칭판들 줍니다. 네. 10,000불을 주면 10,000불 매칭을 합니다. 네. 이걸 10년 하면 몇십만 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401k를 회사에서 해주면 매칭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는 기본 요번 2011년은 16,500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50살이 넘는 경우에는 22,000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매년 이런 저축과 투자를 하면 62나 66에 됐으면 여러분의 은퇴자금이 수북이 쌓여서 은퇴하는데 큰 걱정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후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좀 힘들지 모르고 좀 억울한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본인한테 돌아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아울러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받은 뭐 이제 유산이라든지 어떤 부동산든지 신고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멀리 봐서 유산 상속이라든지 유언장 이런 걸 또 미국에서는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예, 한국에서는 그것도 너무 미리 하면 좀 신뢰가 되는 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뭐 본인이 건강하고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언장과 그러니까 상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되게 이 한국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결혼했는데 내가 이 집을 갖고 있는데 집 이전을 좀 이름을 놓고 어떻게 줄 수 없습니까? 네네. 내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준비금을 한 20만 불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금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반드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또 세금은 안 냅니다. 어떻게 세금을 안 내냐? 그 폼 706라고 에스테이트 텍스 리턴을 파일하면 2011년, 12년까지는 유언으로 유산 상속이 5밀리언까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014년은 밀리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주거나 또는 돈을 주거나 할 때는 이런 에스테이트 파일을 하게 되면 미리 유산을 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미리 보고를 하면 IRS 기록에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반드시 이게 주고 난 뒤에는 트랜스퍼를 다 해야 됩니다. 706를 꼭 파일해야 되고. 그래서 돈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고 다 이전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또 유선 상속이 편하고 대부분 경우는 텍스를 안 냅니다. 2013년부터는 밀리언이지만 그리고 또 유언할 때는 미국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유언을 다 해놓습니다. 젊어서. 네네, 글쎄요. 그리고 유언과 동시에 바이패스 트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유언을 안 해놓거나 트러스트를 세다만 하면 무슨 일이 나냐면 죽고 나면 재산이 많으면 정부에서 관리를 해버립니다. 카운티에서.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이나 친척들 이걸 나눠줍니다. 정부가. 그것도 시간을 오래 끕니다. 그러나 이 유언장을 해놓고 트러스트를 해놓으면 바이패스트를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면 트러스트에는 바이패스는 뭐가 있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은퇴자금, 증권, 집, 자동차, 보물 이런 걸 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누가 받는다는 걸 다 써놓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드시 유언장이 또 첨부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유언장의 첨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유언장은 절대 카피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원본에 두고 위트니스가 있어요. 변호사가 갖거나 누가 갖거나 또 본인이 갖고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줄 알아야 될 거는 이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걸 담당할 수 있는 퍼스널 레프레젠턴트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거를 관리해준 대표 개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꼭 하실 때는 담당 변호사하고 상의하시면 이런 바이패스 트러스트 유언장을 해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유언장과 바이패스트를 다 해놓는데 이것을 항상 또 고칩니다. 필요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다 기록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고 또 도중에 여러분이 돈을 이전하거나 집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706 파일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해놓아야지 나중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건강을 잃기도 하지만 또 사고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부가 이제 오랜 기간 거래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나눠주는데 미리 해놓으면 또 중간에 또 고칠 수도 있고 처음 할 때 힘들지 그게 해놓으면 나중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모든 분한테 상당히 유용하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포들도 지금부터라도 그 유언 상속이라든지 유산에 대한 거를 미리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네요. 너무 이거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요. 우리 저 김상태 공인회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또 봉사 또 헌신하고 계신 걸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관련하고 계시는 한인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그 평통에서 한 8년간을 일해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평통 들어갈 때 아무 조직의 정식 조직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IRS 보고도 안 됐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2년간에 걸쳐서 비영양진을 만들어서 라비 활동도 할 수 있고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법적 단체가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평통이 예를 들면 FDA다,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다, 또는 어떤 한국을 위해서 또 라비 활동을 한다. 이러한 탁 체킹해본 평통이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고 아니 어느 사람도 비영리 단체에다 또 돈을 기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제가 도와주면서 평통이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기업회의 이사장으로서 비영리자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멤버들이 참여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정부에 많이 들어가서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들어가서 계약을 따서 남들이 똑같은 권리와 이득을 받게 하게끔 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 기업인 협회라든지 평통은 특별히 이제 비영리 단체로 논프라필 오거나이제이션 그걸 해주신 게 아마 여기하고 워싱턴하고 샌프란시스코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뭐 회비를 낼 적에 텍스 감면도 받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세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인 협회에 관련하셔서 일반 동포들이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많이 마련해주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이 회계 업무를 30년 한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회계 업무를 할 때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Financial Missionary, 그러니까 종교 이런 미셔너리가 아니라 재정 목사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관계되는 고객들은 여러 가정, 학교, 세무보고, 정부 이런 문제를 다 저기 와서 상의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나 한 20년이 돼도 힘들게 사는 걸 많이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간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축과 투자하는 그 습관을 기려야 합니다. 매년 얼마나 저축과 투자를 하고 제가 잠깐 말했듯이 은퇴자금에 투자하고 또 월급을 많이 보고해서 소셜시큐리티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투자할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이 돈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목에서 30년이면 여러분이 그걸 7년이나 10년 내에 갚으면은 50만 불지를 7년이나 10년에 갚으면 돈이 생길 때 그럼 50만 불집이 자기 현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은퇴할 때 50만 불의 밀년이 현금이 있으면 밀년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집이라도 빨리 갖고 또 집을 빨리 갚으면 여러분의 현금이 또 많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투자 땅이라서 뭐 증권도 사고 반대도 살 수 있고 항상 이 빚을 빨리 갚아서 빨리 유출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10년 15년든지 누구든지 백만장자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계획을 안 해서 그렇지 빚을 빨리 갖고 난 데는 또 투자하고 이러면 누구든지 은퇴할 때는 다 밀년이나 2밀년 갖는 건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흥룡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희망찬 내용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재정 상담 또는 그걸 어떻게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공인회계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후학들 가운데에서는 나도 한번 공인회계사를 하면 되겠다 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공인회계사나 회계사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 목사님보다 더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인회계사나 이 회계사들은 그 가족, 사업체,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을 다 도와줍니다. 파이낸셜 에이드도 도와주고 집 살 때 도와주고 그리고 은행 융자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사업 확장할 때 팔고 살 때 집 살 때 모든 이런 면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공인회계사는 많은 또 영향을 줍니다. 그 대신 이 항상 그 고객들이 욕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요? 전화가 오면 누가 보너스 준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탁하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을 즐기지 않으면은 이런 사명감을 갖지 않고 내가 재정 목사다 이런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돈만 갖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핸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우선 좋아하고 내가 이런 고객들을 잘 서브하고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한다는 이러한 미션을 가지면 자기도 행복하고 고객도 행복합니다. 특히 그 여러분들이 그 자격으로 말하자면 여기 그 회계업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어카운팅 디그리는 안 해도 거기 어카운팅에 그 요구되는 필수 그 과목이 있습니다. 120학점, 120학점 그걸 꼭 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또 자격이 높아갖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대학원을 안 나와도 그 딴 대학원을 가도 그 과목에 해당만 따면은 시험발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시험이 되면은 여러분 그 한국 분들은 이 시험에 되면 일단 미국에서 CPA다 하면 CPA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다 그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CPA를 보는 사람들은 얘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따르면 여러분이 그 활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PA가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장래도 있고 또 미국 사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미션을 갖고 왔으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세상 말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은 직업이 되는데 하나의 직업 의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 의식을 갖지 않으면은 또 여러 가지로 애환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이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해결해 줘야 될 분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파이낸셜 미셔너리 뭐 일반 목사님들은 우리들의 영혼이나 이런 영성을 또 담당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크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선. 근데 그 모든 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수도 있고 또 상당한 또 인내심이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함축해서 듣고 지망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근데 세금 보고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또 재미있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정말 보람된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뭐 몇 가지 저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 한 고객이 있는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 1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IRS는 세금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서 예측 세금을 해서 세금을 몇십만 불을 매겼습니다. 몇십만 불을 매겨서 와서 이 제가 가난한 이 소생인데 이 몇십만 불을 난 죽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걱정을 마십시오. 제가 이 세금을 5분의 1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 세법에는 자기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얕고 세금이 막중하게 부과할 때는 그거를 깎게 해주는 소위 오프 앤 컴프로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빌리티가 많은데 부채가 많은데 소득이 적으면 그것을 면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오프 앤 컴프로마이즈에서 5분의 1로 제가 그것을 IRS에 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IRS에 그래서 억셉트해서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증지하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요번에 최근 생긴 법으로 그 미국에서는 이 테러리스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뉴욕 그 테러리스트 바밍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현금을 굉장히 감동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감동하는데 테러리스트들이 되게 현금 왜냐하면 책을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추적이 되니까요. 현금을 씁니다. 그래서 현금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 현금에 대해서 그 무슨 법이냐면 10,000불 이상하면 은행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10,000불 이상 IRS 보고가 된대. 나 걸리면 큰일이야. 하고
이걸 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3,000불 나눠서 여러 콘텐츠 내고 또는 매일 내고 그렇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것이 돈 세탁업으로 걸립니다. 특히 그 메릴랜드 버지니아에서 그 리코스토 가스 스테이션 현금을 많이 다루는데 이걸 매번 계획적으로 하다 이게 크리미널 차집에서 감옥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데 고객들은 감옥을 간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감옥을 가는데 마지막으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왜 감옥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 검사가 뭐 1년만 살면 다 괜찮으니까 감옥을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제가 돈을 이렇게 잘못 디파짓해서 이렇게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내 말을 따르십시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는 그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그 사람에다 크리미널 차지를 하고 코퍼레이션이 감옥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코퍼레이션은 그 죄를 감옥을 하고 이 사람은 면제해주고 변호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을 안 가고 햇빛을 발고 정정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제가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어도 그 프로비저널로 잠정 또 세금을 일단 때리네요. 예, 근데 그럴 적에 그게 또 모면하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또 그거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컴퍼니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렇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리저너블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인회계사님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은 항상 길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또 뭐 세금 업무에 관한 거야 뭐 말하려면은 뭐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또 해주시고요. 어떻게 앞으로 이제 그 김상태 그 회계사님의 공인회계사님의 그 향후 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라시는 비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잠깐 말했듯이 재정 목사, 파이낸셜 미션에서 고객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권해봤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게 됩니다. 어느 의사들은 2밀리언을 봅니다. 쓰는 게 2.5밀리언을 쓴 사람이 많습니다. 요 배를 사고 비행기를 사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의사가 아니라 털털이 가난뱅이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했듯이 매달 저축하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저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면 빨리 지페이먼트를 빨리 해서 그 후리를 시키고 그러면 자기 자산이 되고 매년 은퇴자금에 투자를 하고 세금을 더 많이 벌어서 은퇴자금을 은퇴할 때는 은퇴자금을 많이 받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생기면 뭐 땅에다도 투자하고 건물에다 투자하고 증권에도 투자하고 지페이를 빨리 갖고 이렇게 몇 번 돌아가면 여러분 20, 30년 이상 누구든지 백만장자 2밀리언에도 다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20년, 30년이 지나도 항상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고 저는 이것을 항상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뭐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불려 나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말 그 이상 쓰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처음에 힘들지만 그게 한 번, 두세 번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 노후 걱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지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천하면서 나갈 적에 정말 그것이 앞으로 장래에 큰 효용이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오늘 나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향후에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나오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저희 초대석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회계 전문의신 김상태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각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워싱턴 동포들께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이민 역사가 한 100년 조금 넘는데 네. 정말 당당하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시고 아주 근면하게 노력을 하신 결과 지금 2세, 3세들도 우리 이 사회의 주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네. 자랑스럽고 기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멀리 조국을 떠나 계시면서도 항상 조국을 잊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고자 또 그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포 여러분께서 조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해서 네. 제2의 한강의 기적이랄까 이런 것을 이루어서 네. 우리 동포 여러분도 더 정말 마음 놓고 네.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 멀리 한국으로부터 이걸 워싱턴을 방문하신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에도 그저께 했고 그렇게 오게 되니까 이제 그 몇 군데서 네. 올해가 30주년이 된다고. 네. 이 때에 그 평통자문위원들의 그 구성이나 인선 계획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제 12기가 내년 7월. 이제 거기에는 너무 이렇게 어떤 고뇌나 네. 또 깊이 어떻게 자기 이외의 사물이나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네. 추구하지 않는. 앞으로 후학들이 지금 가수해야 될 자진의 덕목 외에도 정말 좀 전에 중복되는 거지만은 그 사명감, 애국심, 뭐 충성도 이 많은 것을 겸비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사람이 먼저 된 그 상황에서 준비가 됐을 때 외교관의 길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외교관의 눈으로 본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랄까 네. 지금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 이거 이번에 또 한번 새해는 성경을 전부 다 구약 신약에서 한번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왕도는 없겠지만 목사님께서 권장할 만한 그 좋은 성경 읽는 그 방법이랄까 노하우에 때문에 좀 어떤 것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매일매일 하나님 명의 말씀을 또 강좌를 통해서 또 앞으로 해주시길 또 바라겠고요. 네,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이신 강영우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난 2일이죠. 2일에 이제 통과가 됐고 그거 아울러서 과거사법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동포 한산으로 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님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이전에 아까 네. 그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네네.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고 마찬가지로 누구도 인간은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요 구주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네네. 인간이 흉내내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포 참정권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중 국적 문제 그리고 이제 동포청 신설.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대답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600만 이상의 그렇죠. 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잘 보살피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네네. 저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이 언론인으로서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번에 계획하신 전시회가 정말 성공에 잘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프닝 때는 전시회에 아울러서 또 조그만 공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게 공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네. 조금이나마 샘소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귀한 말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대로 고국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폴 월포이츠 세계여행 총재, 네. 저도 이제 처음 뵙습니다만 네네. 과거에는 의의라고 할까요? 의의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기대하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